안녕하십니까. 급여대장 뜯어보기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우리는 급여대장의 구성과 이해를 도모하고자 급여대장상에서 나오는 여러 항목들 또는 급여대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급여대장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개요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거는 수박 거달기식으로요, 대략만 정리해 놓은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주 도움되는 것들이 많고 또 지원금 제도 활용들도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경우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제 회계를 좀 아시는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나 또 오랫동안 회계 업무를 하신 분들은 이 첫 번째 장 정도의 내용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지방의 그 중소업체들을 이렇게 방문해 보게 되면 그런 데는 아직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되는데, 급여대장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법상으로 보게 되면 비과세 소득이라고 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식대 10만 원, 차량 유지비 20만 원인데 우리 발표장에 오타가 있네요. 2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연구보조비 아시는 것처럼 20만 원, 보육수당 10만 원, 그 다음에 판매직 같은 그런 단순 노무직들의 시간의 수당 최대 20만 원까지, 내년엔 이것이 아마 좀 향상되지 않을까,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즉 비과세 소득 항목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보험료도 더불어서 면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 하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업종에 따라서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서비스 업종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납부 명세서와 그 다음에 급여대장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요, 보험료를 절감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산재보험료율 분석. 혹시나 이 강의 들으시는 사업장의 사업의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보험료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 하시면 주변에 노무사님들과 상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임금채권 부담금을 감액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소급에서 이건 3년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적지는 않습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돈 1,000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직무 분석이나 등등을 병행하다 보면 더 나아가서 근무 형태 같은 경우를 약간씩, 근데 이건 중요한 것이 신규로 채용할 때부터 좀 관리가 들어가야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장 기본적인 거,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니까 활용하실 때는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기타 이제 고용 창출 지원금이나 고용 안정 지원금, 청년 추가 고용 지원금이나 신중령 적합 직무 고용 지원금 같은 경우처럼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금액. 여기는 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내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사업주분들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 솔직히 회계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다 찾아먹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자주 바뀌기도 하고 신청 절차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는 않아요. 또 일부 지원금 같은 것들은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이 좀 녹아 들어가야 승인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솔직히 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전문기관을 좀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고용산재보험 같은 것들을 직접 관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사 사무실에 위탁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산재보험을 관리할 때 꼭 기억하실 거, 우리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미가입 산재는 50%를 환수합니다. 그 근로자가 첫 번째로 사망된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2억이 나오면 1억을 추징한다, 이런 개념인 거고요. 산재보험료 미납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10%를 예를 들어 1,000만 원 정도를 징수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좀 조심해달라,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사무조합 대행기관을 좀 활용하시면 많은 좀 효율적이다. 사무조합 대행기관은 보험료 징수법에 근거를 둔 제도인데요. 장점이 뭐냐면 4대 보험 처리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노무사 사무실과 연계된 고용사무조합 대행기관 같은 경우에는 노동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거나 또 정부 지원금을 신속한 정보나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노무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급여대장 뜯어보기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